일단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189, 360도 이렇게 이 평갑을 180도로 쪼갠 게 180도, 그러니까 60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를. 60분법. 근데 이제 우리 가끔 요걸 안 쓰고 호도법이라는 거 있어. 이 호도법은 어떤 거냐면 정의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규칙을 얘기할게. 180도를 파이하고 단위는 라디안인 거지. 180도, 이건 단위지? 얘의 단위는 라디안. 영어로 RAD라고 해. 근데 얘는 단위를 잘 안 써. 60분법의 단위는 꼭 써야 되거든? 근데 얘는 잘 안 써. 왜냐? 얘가 이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써. 왜냐면 보통 얘가 파이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파이는 네가 아는 그 숫자 맞아. 한자를 하는 그 원줄 맞아. 근데 얘는 단위를 잘 안 써도 알아보기 때문에 안 써. 단위 안 썼다 그러면 얘는 라디안인 거야. 그래서 1라디안도 있거든. 파이 안 붙은 라디안도 있어. 필요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걔도 단위를 잘 써. 그럼 알아보면 돼. 1라디안. 그래서 이제 얘가 호도법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얼마지? 그치? 근데 이 단위를 파이로 바꿔서 표현된 것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야. 30도는 그럼 몇 라디안이냐? 네.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얘를 6분의 1인 거지. 얘를 6분의 1 해주면은 30도가 되는 거고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다.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냐? 2만이나 2만이나 똑같은 말이야. 근데 너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야. 우리는 이제 60도는 안 써. 그쵸? 거의 안 써. 거의. 얘는 써. 6분의 파이 라디안? 라디안도 안 써.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냐? 그러면은 재빠르게 30도로 예상하고 그냥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그 연습이 좀 필요하고 그 연습하는 거는 선생님 카드랑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걸 연습해. 자, 이게 호도법이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이제 호도법을 가지고 넓이 공식을 다르게 만들 거야. 우리 중학교 때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보이지? 2파이 원주 360분의 중심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바꿀 거야. 알세타. 세타는 이렇게 보여줄까? 세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세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세타. 그리스어지? 그 다음 델타긴 한데, 세타. 이게 세타야? 그리스어. 각도를 쓸 때 보통 나타내, 세타. 알세타인데, 이 세타가 라디안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여기가 60도. 내 반지름이 5야. 그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알세타니까, R이 5잖아? 곱하기 세타니까 60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60도가 몇 라디안인데? 3분의 파이니까 답은 3분의 5파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훨씬 더 간결해. 그래서 우리가 파이 라디안을 배우는 거지. 호도법을. 그래서 R세타라는 거.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 2분의 1 R이 있고 그 L이 호의 길이거든? 근데 호의 길이가 보다시피 R세타니까 2분의 1 R하고 A 대신에 R세타를 쓰면은 2분의 1 R 제곱세타겠지? 그래서 2분의 R 제곱세타. 왜 하나? 왜 그래? 왜 이렇게 별로 없어? 지금 이거밖에 없어. 호도법이 뭐냐? 그냥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넘어가 볼게. 그 다음 페이지로.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이게 삼각함수가 이꼴 좌표라고 적혀 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우리는 기존의 삼각함수 자체를 직각삼각형에서 기존 전제 조건이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두 개 짝꿍 지어서 나타내는 게 삼각비라고 배웠잖아. 근데 얘는 그 삼각비를 조금 더 확장할 거야. 항상 우리 부를 때
기준각을 바닥에 놓잖아. 근데 그 기준각은 제약 조건이 있었어. 삼각형 내부에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예각이었어야 돼. 등각이면 안 되잖아. 그치? 예각이어야 돼. 맞지? 근데 얘는 더 확장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이것도 구하고 싶은 거지. 사인 뭐 100도도 구하고 싶고, 사인 160도도 구하고 싶고, 사인 200도, 2000도 다 구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은, 아, 그래 좋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평면좌표에다가 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평면좌표가 있어, 이게 x랑 y랑. 그러면 각을 어떤 선 하나로 표현할 건데 그 선을 동경이라고 부르죠. 각도란 뜻이지? 각도를 나타내는 선이라는 뜻이야. 짝대기가 바로 동경인데 이 짝대기가 여기 있어. 그러면 x축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징 올라가는 이 폭을 우리가 각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무궁무지 많은 각을 표현할 수 있거든? 짝대기가 여기 있지만 사실 이 각만 얘기한 게 아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각을 쓸 수 있잖아. 그럼 몇 도인 거야? 얘가 폭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30도였어.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니까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90도겠지. 그치? 아, 그럼 뭐, 몇 돌아가세요? 팽팽 돌아? 아, 두 바퀴 돌고 나서 딱 멈춰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각을 무궁무진, 무한대까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딱 올려놓은 거야, 각을. 그러면은 이제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모르지 몇 바퀴 돌았는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요거야.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이렇게 정의하게 할 거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이 동경 위에 있는 좌표 하나 잡아. 잡았어. 그래. x, y라고 잡혀있지? 그다음에 x, 그다음에 y라고 잡아. 그 다음에 이 길이 있지?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길이를 L이라고 잡아. 그러면 이 동경이 요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물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는 이렇게 보이니까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L분의 Y 좌표라고 하기로 약속했고 코사인은 L분의 X 좌표라고 하기로 약속했어. 탄젠트는 L분의 X 좌표분의 Y 좌표를 하기로 약속했어. 그럼 우리가 아는 원래 뭐 30도, 45도, 60도 이런 건 알잖아. 걔도 여기 들어맞기는 해. 한번 해볼게. 아, 60도 해보자. 여기 60도다. 나 여기 좀 아무거나 해볼까? 아무거나 어렵지. 2대 1대 3자. 그지? 2라고 치고 1라고 치고 3이라고 치면은 이 점 좌표는 몇? 1,63이겠지. 해놨어? 요 동경이 나타내는 60도에 대한 사인 값은 물론 알지. 참아봐. L분의 뭔 좌표? Y 좌표. 그러면 코사인 값 L분의 뭐라고? L분의 X 좌표. 그치? 그럼 뭐야? 똑같네 이러지. 그렇지가. 왜냐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게 지금 60도로 보이잖아. 근데 내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이 동경에서 치면 각도는 몇 도? 1700? 아니지. 420도. 사인 420도도 똑같지 않을까? 그치? 사인 420도 동경이 요거니까 여기에 대해 전화 잡아서 똑같이 L분의 이렇게 하겠지. Y자 이렇게 하겠지. 그럼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든 값을 다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럼 너 두 바퀴 돌고 왔다고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지. 그치? 우리 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은 각은 그래서 이 동경이 어딨냐에 따라서 결정되긴 하는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우리가 이 각을 제시하는 거지. 얘가 도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각을 이렇게 재는 거지. 이렇게 잰 각은 양의 각이고 반대로 재면 음의 각이라고 해. 반대라는 건 시계 방향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동경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반대로 잴 수 있어. 한번 해볼게. x축 기준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이렇게 재는 거지. 그러면 이 공간만큼 각을 한번 재보자. 여기는 또 아까 전에 30도를 해볼게, 이 컵은. 그러면 360도에서 30도를 빼면 330도지. 그러니까 이 색칠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벌어진 정도는 330도인데 거꾸로 쟀다는 이유만으로 이 동경이 나타낸 각은 마이너스 330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바꾸면서 이길 수 있잖아. 봐봐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보다 될 수 있지. 그치? 그럼 일단 한 바퀴 꼴로 한 번 돌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60도. 그 다음에 추가를 하나 더한 건 아까 했던 마이너스 360도. 그치? 그럼 얘를 조금만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360 이렇게 한다면 어때? 이 계산이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지.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양의 각으로 가능하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각이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그거 우리가 모든 평면의 공간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회전했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각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동경화가 딱 결정된다면 그럼 얘는 그 하나의 점에 의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무궁무진한 많은 각들을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있어.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다 똑같지 않은가 싶어. 뭐가? 사인 60이다. 응? 이거 420이 어떻게 가냐면은 한 바퀴 돌고 20도였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60도였지. 그러니까 얘나 똑같겠지. 통경이 똑같은 거. 그치? 또 두 바퀴 또 돌아. 두 바퀴 또 돌아. 720 더하기 60도.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질문할 때는 아마 780도라고 너한테 질문을 하겠지? 그래도 우리 대답할 수 있지. 네가 두 바퀴 돌았구나. 그러면 이제 봐봐. 누군가 너한테 780도를 구해봐. 사인 780도를 구해봐 그러면 얘 몇 바퀴 돌았네. 그거를 리셋할 수 있지 않을까? 제거? 왜냐면 돌고 의미가 없어. 결국은 여기 이쪽으로 돌고 나서 추가로 얼마나 돌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해석하기 어렵다. 41쪽에 그 상단에 있는 그 부분. EM파이라고 적혀 있는데 EM파이의 N은 바퀴수를 말해. 한 바퀴, 두 바퀴의 바퀴수. 그러니까 2파이는 360도잖아. 그러니까 360도만큼 N번 돌았다. 추가로 세타만큼 더 갔다. 그러니까 사인 EM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거는 그 EM파이를 제거해준다. 몇 바퀴 돌든 그거는 무효화야. 왜? 사인 값 영향을 안 주겠지. 어차피 분명히 똑같으니까. 그런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호도법, 부채꼴 넓이까지 공식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새로운 정의. 삼각함수라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내린 거야. 거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할게. 일단 필리만 해놓고 한 가지 정의. 좌표라는 거.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세타의 값은 아예 안 배우고 있어야 돼. 탄젠트 세타의 값은 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좌표라는 게 중요한 게 지금이야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니까 X좌표, Y좌표 근데 안 쓰니까 우리가 타격이 없거든. 그 중학교 때랑 똑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상황이 바뀌면 좀 타격이 와. 해볼게. 동경이 이쪽에 있어. 그리고 선생님 마음대로 할게. 요점 한 점을 잡았지. 동경이 한 점을 그 점의 좌표가 뭐 2, 3분면이니까 7,3에 맞춰보자. 그리고 길이도 보여줄까? L도 얼마지? 루트. 그치?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여기가 시작선이라서 여기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봐도 둔각이지. 요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여기 정의돼. 다음 세타는 자, 해보자. 뭐 분해? L 분해. 무슨 좌표? 땡이야. 사인이니까 처음 나니까 X 맞지? 사인은 Y야. 알잖아. 사인 요거분이 요건 거. 맞잖아. 사인 원래 이거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Y좌표. Y좌표. 뭐? 3. 이제부터 시작해. 코사인은 L분의 X좌표니까. 음수 나올 수 있지? 음수 나올 수 있어. 탄젠트는 X좌표인데 Y좌표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지. 그래서 지 맘대로 부호가 바뀌겠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제 음수, 양수가 둘 다 나오게 되어 있어. 왜냐면 좌표라는 게 그렇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좌표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사인의 부호를 뭐 이렇게 추측해봐라 라고 했을 때 사인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뭘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하는 건 뭘까? Y좌표의 부호 아닐까? L분의 Y좌표니까? L이 길이니까 음수리는 없잖아.
그럼 사인 F를 결정하는 거 Y좌표의 부호겠지. 그러면 그 동경이 있는 사분면에 Y좌표의 부호가 사인 F를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각 사분면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거 어디니? 그치?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에 그 동경이 있을 때, 각이 존재할 때 걔는 무조건 양수겠네? 사인은? 맞지? 코사인은 언제 양수일까? X좌표가 양수일 때겠지 얘는? L제 X좌표니까? 그럼 언제지 이거는? 그치, 1사분면이지.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부호가 만약에 같으면 양수인 거지. 부호 다르면 무슨 부호? 그럼 얘가 양수일 때. 그치? 그래서 이걸 헷갈려서 이게 공식처럼 만든 게 있어. 얼싸안코 얼싸안코 아니긴 한데 탄이라고 하자. 얼싸탕코 관식이랑 영어로 얼싸탕코. 얼은 지금 양수 컴마 양수이기 때문에 싹코탄 모두가 다 양수. 얼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 싹 다 무수. 부호 때문에 그래. 부호 때문에 얼사탄코가 하나의 어떤 그 도구기네. 네가 빠르게 부호를 섭렵하는 동안 근데 한 번 이해되니까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그 부호에 대한 거. 자, 여기는 양수컴마 양수지. 어디에 있대 동경이? 잡혀버리니까 여기는 음수컴마 양수지. 여기는 음수컴마 양수, 여기는 양수컴마 양수. 자, X초가 이렇게 있고 동경이 여기 있다. 그럼 싹코탄 중에 누가 양수게? 다 양수지. 동경이 여기 있다. 그럼 누가 양수게? 탄젠트만 양수지. 그러면 동경이 여기 있어. 그럼 코사인 양수게 무수게? 양수지. 코사인 원래 여기 보고 가면 되지. 그래서 코사인은 얘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읽자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래를 짜는 건 무슨 뜻이지? 둘이 부호가 같다. 그럼 둘 다 양수가 아니면 둘 다 양수가 밖에 없지. 그럼 둘 다 양수인 거는 세타가 몇 사분면이니까? 그렇지, 그거밖에 없지. 둘 다 양수인 거야. 있어. 둘 다 음수인 거. Y 작별도 음수? 그렇지. 이렇게 쓰면 할 거야. 재밌지? 안 재밌지? 탄젠트. 이건 무슨 뜻일까? 둘 다 부호가 같다는 거지. 다른 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자. 그리고 다른 거지? 음수 양수거나 양수 음수. 그럼 음수 양수가 어디일까? 몇 사분면일까? 그렇지. 3사분면이지? 양수 음수는? 그렇지. 2사분면이지. 그래서 이 부호 가지고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그 세타는 이 동경은 몇 사분면입니까? 그럼 답은 두 가지 되겠지. 3사분면입니다. 아니면 2사분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까지 봤어. 다섯 번째는 그들의 관계식이 있어. 우리가 유명한 관계식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야. 이건 왜 그럴까? 한번 따져보자. 또 이게 삼각함 정의를 더 볼게. 다 정의 출발한 거야. 그래서 뭐 동경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 전칙 X, Y가 있어. 여기는 뭐 각세타고 여기 A는 했어. 붙이고 그럼 또 하겠지. 사인 세타는 한 번 더 했고 뭐분의 뭐지? L분의 Y좌표지. 코사인 세타는 뭐지? L분의 X좌표지. 그럼 걔를 제곱해서 더하라고 하니까 어디 제곱할까? L제곱분의 Y제곱. 이게 누굴까? X제곱이겠지? 맞지 않아? 왜? L이라는 거는 원점과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정과점 사이의 거리인 거지? L이라는 자체가 루트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지. X 빼기 0제곱, Y 빼기 0제곱 맞지 이거니까. 양변 제곱해주면은 둘이 똑같지 이렇게. L제곱은 얘가 똑같으니까 똑같네 둘이. 되겠지. 외워야 돼. 뭘 이해를 하고 끝낼 수 없어. 외워야 돼. 4제곱, 9제곱은 더하니 난 또 있어. 탄젠트의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표현되는데 이건 또 왜 그럴까? 근데 써보면 되는데? 왜
x분의 y라서 그래. 실제로 코사인이 L분의 x제곱, L분의 y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분모수 했을 때 안쪽 길이 곱하고 바깥쪽 곱할 거잖아. 근데 L이 둘 다 있으니까 약분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L, x분의 y니까 코말 맞지? 탄젠트 x분의 y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줘야 돼. 헷갈린 부분이긴 한데 탄젠트가 코분의 쓰라는 거 사람의 코로 잘못 들어가는 거. 코사인분의 사인. 이게 삼각비들 간의 어떤 관계고 이렇게 막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이쪽에 보면은 그 개념에서 지금 정의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 사인스타는 뭐분의 뭐고 있고 탄젠트가 코분의 싸고 싸제곱 코제곱 정비이고 그리고 괄호 열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1 빼기 싸제곱이 코제곱이나 뭐 되게 별거 아닌 거 하잖아. 별거야.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못 알아보려 하겠지. 근데 너가 문제에서 얘네들이 나오는 순간 딱 하고 나가셔야 돼. 하고 느낌을 살려봐. 이게 코사인 제곱인데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사실은 그거 되지 않아? 합차? 합차를 일부러 만들기를 해. 예를 들어서 코사인 여기 있고 여기가 1-사인이 있어. 분수꼴로. 그럼 일부러 분모 문자에 뭘 곱하면 예쁘게 준다네. 분모 문자에 뭘 곱하면 1 플러스 사인을 곱한다. 그러면 분자가 뭐가 되냐면 1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이 되지. 그럼 위에 약분되겠지. 일부러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연상해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별거 아닌 게 아니야. 되게 중요해. 이렇게 왔을 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줄에 진한 글씨로 별표되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는 이 명제를 아예 머릿속에 박아놓고 정말 할 수 있는지를 뽑아내야 돼. 캔이야, 캔. 두고 아니라 캔. 해내야 돼.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과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다 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 편안하게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학교 수능 문제야. 사인 값이 2분의 1이야. 코사인 값이 얼마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지그치 세타가 당연히 30도겠지. 이렇게 해서 30도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탄젠트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되네. 특수각이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삼각형을 그린다. 어차피 B다. 세타를 한다. 어차피 B이기 때문에 3분의 1은 무조건 이거잖아. 3하고 1하고. 그럼 여기는 얼마나 했어? 그러니까 코사인을 구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F 있는데.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그 삼각비 정의상에 상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약간의 문제인데 부호. 우리는 사분면에 딱 분명히 여기 있으면은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 탄수 음수란 거 알지? 근데 여기서는 부호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세타에 대한 정보를 꼭 봐야 돼. 만약 세타가 제 이상면 이상일 때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B만 맞기 때문에 부호를 빨리 붙여줘야 돼. 얘는 마이너스겠지. 왜? 이상면에서는 얘만 양수지 나머지는 음수일 거잖아. 탄젠트도 음수니까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바로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만 그리면 모든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셋 중에 나머지 싹다 구할 수 있고 부호만 조심해주면 된다. 부호는 3분면을 봐주면 된다. 요 말이 여기에 있어. 이쪽에 14번 같은 문제. 풀어봐. 답은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그렇지. 탄젠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렇지. 부호 잘 정했어.
그다음에 이제 너가 아까 세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가 그런 문제들 얘기를 할게. 삼쪽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 삼쪽은 그거 그 사인제부터 코사인 제곱이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 수량 쓴 거야. 요거를 다 사용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쪽 위에다가 얘 공간점 있잖아. 이걸 써놔. 곱셈 공식이어서 이 문제들은 싹 다 본질이 곱셈 공식이야. 한번 예를 들어볼게. 17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줄여쓸게. 17번. 사인 빼기 코사인은 루트 2일인 거지. 일부러 유리아도 역으로 했어.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리아를 시키는 행위는 단위를 붙이는 것처럼 문제 해결의 끝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작업이거든.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유리아 안 되니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유리아 안 되는 문제를 바꿔서 다시 양변 제곱해줘.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얘가 얼마? 그러면 이항 해주면 그러니까 얘가 얼마? 그렇지. 4분의 1이니까 1번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각함수야? 뭐겠어? 곱셈 공식이지. 삼각함수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이거가 다 없어. 곱셈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빼야겠다. 이렇게 빼고 싹 다 곱셈 공식 문제. 자, 그 다음도 한꺼번에 할까 말까? 한꺼번에 하자. 사쪽. 각변환이라는 개념인데 각변환은 이제 이걸 처음 배운 현역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헷갈려서 그래. 연습이 좀 필요해. 각변환은 아까 그 관념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동경이 정해졌는데 이 동경이 뭐 60도라고 치면 60도에 대한 사인 값이다. 한 바퀴 돌고 나서 60도 추가로 간 동경도 똑같기 때문에 요 값이나 등등을 다 똑같다고. 다 똑같아. 고관념을 본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똑같은 건 알겠거든? 근데 막 여기 60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잖아. 너 이쪽에 60도 이거 어떻게 하냐. 이쪽에 60도 저거 어떻게 하냐. 여기 60도는 원래 재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이 동경이 나타낸 건 여기를 재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재면은 180에서 60을 빼니까 여기가 120이겠지. 그치? 이렇게 애매하게 어중뜰 때, 뭔가 가기 비슷한데 어중뜰 때, 그런 게 좀 관건이야. 자, 그런데 종합해서 하나씩 천에 가면서 정말 얼룩무가 남겨놓고 할 때, 이걸 다 통틀어서 각변환이라고 부를게. 우리가 정말 그 특수각, 30도, 45도, 60도, 90도 같은 특수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을 사인 코사인 할 때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야, 각변환은. 그러면 각변환의 모든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 처음에 1단계 음수각이 나올 수 있지. 원래 이제 각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다 되니까. 그러면 음수각만 처리할 건데 얘들이 보면 특징이 있어. 그 탄젠트는 마이너스 각이 지금 마이너스 갖고 나오지. 사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사인은 안 나오지. 그지? 왜 그럴까? 우리 그 이유는 일단 알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할까? 코사인만 마이너스를 먹는다. 코 먹어. 코사인 마이너스를 먹고 사인과 탄젠트는 각도인 마이너스를 듣는다. 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60도도 구해라. 그러면 그냥 사인 60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음수각이 안에 있으면 그것도 처리해준다. 이게 기본. 두 번째는 360도씩 각을 뺀다. 그걸 이렇게 표현할게. 뭐라고 하지?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걸 일부러 갚아서 제거하는 거. 까준다. 빚을 까준다처럼 사인에서 각도가 360도 단위로 있으면 이걸 제거해. 왜냐면 그만큼 리셋된 거니까. 여기도 이각이나 이각이나 사인과 똑같잖아. 뭐 720도 다르겠어? 사인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60 이렇게 표현된 것도 우리는 두 바퀴 돌고 나서 추가로 더 갖다를 해석하는 거지.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더 갖고. 그래봤자 어차피 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는 뜻이야. 지금은 제거가 좋게 표현됐지만 실제 문제를 제거가 좋게 안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가 알아서 제거를 해야 돼. 헤쳐나가야 돼.
60%는 표현 안 돼서 참 그렇긴 하네. 6쪽 가보자. 6쪽에 30번 같은 문제. 거기 이상하지, 문제가. 그 다음에 옆에 33번에 2번 같은 문제. 이거 좋네. 막 사인 840 나오고 그지? 그럼 거기서 320씩 제거해야 돼. 840도 같은 경우는 360씩 두 번 제거할 수 있지. 그래놓고 보는 거야. 얼마니? 두 번 제거하면. 그러니까 넌 이거만 보면 되지. 이렇게 쳐낼 거 싹다 쳐내고 다 쳐내고 뼈대만 남겨놓은 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앞으로 와서 4쪽이야.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 하는 건 뭐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겉에 있는 껍질,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는 거지. 껍질 제거 딱딱 해놔. 이제 본질만 남았어. 3단계는 밖에와 밖에 처리해주면 돼. 밖에와 밖에 처리. 밖에와 밖에 처리는 아래. 와, 말이 길지? 밖에와 밖에. 엄청 헷갈릴 거야. 자, 이게 볼게. 이제 밖에와 밖에야. 밖에와 밖에 시작합니다. 밖에와. 이게 아마 표준법으로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많이 써봤거든. 다른 말을 찾으려고 해도 이 구원체로는 딱 들어가는 게 없어서 밖에와 밖에. 그래서 사인하고 90도 단위로 여기에 짝수가 곱해져야 되지. 아니면 90도에다가 홀수가 곱해져 있는지 추가로 바꾸는 세트라고 했을 때 달라진다. 아무튼 코사인이 뭐 다르냐? 코사인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인만 기준으로 한다. 사인하고 뒤에 90도에 짝수 곱해진 경우는 다행히 안 바뀌어. 사인이 그대로 사인으로 가. 그 다음 뒤에 각은 이런 건 싹 무시하고 뒤에 조그맣게 붙은 여기 잔챙이를 써주면 돼. 플러스 1도 세트하고 마이너스 1의 수도 무시하고 세트를 쓰면 돼.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하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전체의 동경이 몇 사분면인지 확인해주면 돼. 동경 하면 또 어렵겠지? 몇 사분면 나왔을게? 몇 사분면? 그래서 그 사분면을 파악해서 그 사분면에 얘가 양수면 플러스, 그 사분면에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결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인하고 90도 곱하기 홀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밖에 바뀌어서 바뀌어. 얘가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각은 그대로 써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해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방식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몇 사분면인지 파악해주면 돼. 몇 사분면? 그래서 이 사분면에서 얘가 양수면은 나도 플러스, 이 사분면에서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부호를 결정해 줘. 그러니 하잖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걸로 해볼까? 사인 120도 해보자. 120도. 아까 그랬잖아. 120도가. 이렇게 동경했을 때 60도는 이렇게 60도를 되잖아. 우리는 답을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나오지? 이 X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원칙이야. 원래가 아니라 무조건 원칙이야. 120도에 대한 사인값, 요 동경에 대한 사인값을 구하고서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90도 곱하기 몇으로 가져야 되겠지.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 자, 따라해봐. 1이야. 바뀌어 바뀌어. 홀수잖아. 바뀌어. 뭐가 이 사람이 그치? 한번 해보면 또 안 되지? 그 다음 각은 30도를 쓰면 되고, 나 이거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플러스 됐어. 똑같은 120도인데 이렇게 해줄게. 120도를 180에서 60도를 뺐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는 짝수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사인 그대로 사인으로 가는 거야. 그 각은 마이너스 60이야, 그냥 60이야.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냥 각을 쓰면 돼. 알았지? 60에서 60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일이야.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그래, 2사분면이겠지.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으면은 3분면이 달라질 거야. 그럼 부호가 달라질 거니까
여기에 거기다 영향 미치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 부호로 얘가 영향 미칠 거야.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쓸 때까지는. 2, 4분면이니까 얘 양수네, 얘 양수. 실제로 이 값이 얘가 똑같죠, 저기. 한 번 더. 그다음 앞에 한 번 더. 연습. 뭐가? 거기도 있지만 또 뭐 해볼까? 700, 150도? 150도 됐네. 코사인 150도 해보자. 지금 선생님이 아까 호도법 쓴다고 해놓고 계속 60번 쓰지. 왜 그럴까? 이것도 어려운데 지금 배우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야 지금. 알았지? 얘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지금 맨날에 2분의 파이 이렇게 쓰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 쟤도 안 들어, 저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차치하고 얘만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먹기 위해서 60분법 우리한테 익숙한 각도를 쓰는 거야. 언젠가는 파이로 나타내야 돼. 호도법으로. 언젠가는. 150도. 그럼 코사인 어떻게 알아? 그럴까? 180도예요? 이거 안 들었어. 40도 뺄까? 그럼 180도, 30도 뺐다고 할 수 있으니까 90도 곱하기 2가 되지. 그치? 그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일부러 그런 거야. 안 바뀌어요. 너도 머리 쓰면 참 좋아. 그럼 코사인 몇 도? 그치, 30도. 잘했어. 동경이 몇 사분면? 2, 4분면. 그럴까? 150도가? 아, 그러네. 2, 4분면에서 코사인 음수, 음수 이렇게. 네. 그래서 코사인이야. 300도야지. 300도. 그러면 270도에다가 30도 한 거지. 얘는 90도에 몇 개 올려줬지? 3개. 3위는 밖에 안 바뀌어? 밖에. 뭘 바뀌까? 사인. 서로 호환되는 게 코사인 사인으로 사인 코사인으로. 그다음 뒤에 값은 30. 얘는 분명히 몇 사분이야? 4분면. 4사분면. 그때 얘를 물어봐야 될까? 얘를 물어봐야 될까? 예, 원래 이 아이의 부르는 거야. 원래 문제 주어진 애를 부르는 거야. 걔 부호는? 그렇지. 다 이렇게. 적응 잘하고 있어. 상위권. 적응 잘하는 사람 상위권. 진짜. 근데 뭐 손으로 풀어내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을 할 건 다 했고 연습만 남아있을 뿐이야. 3번 하나 더 써볼까? 2번도 같이? 42쪽에 이거. 정말 냉철하네. 안 봐주네. 파이르네. 대분수 몇지야? 그랬을 때. 대분수 나타내보자. 몇과 몇 분의 몇이니? 2와 3분의 그렇지. 2파이 플러스 3분의 8이 그치? 2파이는 90도에 몇 개 곱해진 거지? 2파이가 360도니까. 버벅대지? 그래서 안 쓴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90도에 4 곱해진 게 2파이지? 이건 90도고. 짝수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뒤에 뭐라고 했어? 3분의 파이. 여기 공격은 몇 사분면이야? 알아보기 어렵지? 여기로 몇 사분면이야? 2파이는 세개 3바퀴 돌고 추가로 3분의 하나 더한 거야. 여기 있겠지. 1사분면. 1사분에서 얘는 양수니까 플러스.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지? 사인 60도는 얼마지? 2분의 루트 3. 지금 다 거북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중상부 거북됐어. 사인 60도인데. 이 하나 더 해야 되겠어. 삼각비 외우기. 삼각비 외우는 거랑 이 호도법에 여기 포함해서 여기도 사실 되게 많이 시간이 소요돼. 얘가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은 내가 너한테 사인 30도 이렇게 안 물어보고 사인 6분의 파이 딱 코사인 4분의 파이 딱 탄젠트 6분의 파이 하면 네가 따로 딱 해주는 거야. 이 정도가 되어야 문제를 풀어. 봐. 사인 3분의 파이 했는데 3분의 파이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또더라. 또 3분의 파이니까 뭐 파이를 쪼개가지고 아하 그럼 60도인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되게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 사이에는 천천히 이해해주고 어느 순간 그게 반복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쓰겠잖아 분명히. 그치? 네가 봐도 누가 봐도 성분판이잖아. 근데 환영처럼 60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 이렇게 써있잖아. 근데 언제가 그냥 30도? 뭐 작은가? 뭐 좁은가? 날카로운가?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일 때까지 연습해야 돼. 그래서 듣고 나오는 거지. 사인 6분의 파이? 작은가? 이렇게 거기서 2분의 1이지. 바로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가 되어서 지금이야 지금 처음 배운 처지고 많은 양들을 소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고 허용해줄게. 허용. 문제 예습 볼까? 내 사인 3분의 파이 얼마라고? 60도. 그러니까 이거만 따면 안 된다고. 사인 60도 얼마냐고. 2분의 1. 그래서 딱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다 해봐. 코사인 제곱 6분의 파이 더하기 탄젠트 제곱 3분의 2 파이. 얘는 되지 않을까? 이 제곱이라는 거는 코사인 6분의 파이 이 각도의 제곱일까? 코사인 6분의 파이 전체의 제곱일까? 이 말이 이걸 의미할까? 이걸 의미할까? 정답은? 전체 1번, 2번. 2번. 1번이면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렇게 문제 내는 경우는 너무 없어. 이렇게 안 내. 각도를 못 알아보지 못해. 각도 제곱할 일은 진짜로 없어. 정말 희귀해. 이 말이야. 근데 괄호 적어야 되고 제곱 밖에 적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 때문에 약속을 한 거야. 이건 약속이야. 제곱 여기다 써도 알아먹어라 이 뜻이야. 자 그러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인데? 30도. 아니 봐. 빨리 해. 네. 코사인 30도까지는 이거가 내밀지 말고 머릿속에 넣어야 해. 2분의 해의 제곱은? 천재 삐걱거리면서 해. 그 다음에 탄젠트도. 탄젠트 3분의 2 파이 해야겠지. 먼저. 그래야 제곱을 하지 나중에. 그럼 탄젠트 3분의 2 파이 이거는 뭐지? 이것도 대분수. 근데 뺄셈 쓸 거야. 이거 파이 빼기 3분의 8로 바꿔야 그래야 편해. 됐지? 2분의 8하면 좀 힘들어져. 그래서 파이 빼기 3분의 8 해주면 파이라는 게 2분의 8, 즉 90도에다가 짝수 곱한 거네. 그리고 탄젠트. 바뀌어 안 바뀌어? 또 어디서 질문 할까? 탄젠트는 만약에 홀수로 바뀌면 뭘로 바뀌었지? 그건 안 알려줬지. 얘 원래 왕 따라서 역수로 바뀌어. 자기 역수로 바뀌어. 여기 홀수다니까 가져해보자. 그리고 얘는 탄젠트 뭐 분리로 바뀌어. 뒤에 각도를 3분의 8 이렇게. 그래서 역수로 바뀌는 게 조금 꼬드기시니까 일부러 이런 형태는 잘 안 내. 탄젠트는 역수로 만드는 경우도 잘 문제에서 안 내는 경향이 있어. 그냥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니까 안 바뀌지? 탄젠트가 3분의 8이고 이게 몇 사분면이지? 2사분면. 그치? 근데 탄젠트는 양수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탄젠트 3분의 8이 얼마지? 120도. 이제 그 입법을 내지 말라고 했어. 120도 아니고 3분의 8이고 정신 차려. 탄젠트 60도 얼마지? 루트 3에 많이 붙었지만 제곱할 거랑 상관없지. 그거 얼마지? 이렇게 해서 더해지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완성을 하고 한 번은 뒤에 연습해보는 거를 동그라미 치고 그건 조금 이따가 보자. 여기 봐봐. 뒤에 동그라미 쫙 쳐봐. 4번부터 20번까지. 이거 오늘 안에 안 되면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숙제하는 게 뒤에는 안 되겠어. 그리고 지금은 아까 42쪽에 3번을 마저 풀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를 좀 풀어. 그리고 너가 숙제를 할 때도 프린트
프린트가 먼저 완료가 되고 얘를 해야 돼. 오늘 너의 1차 목적은 요거 프린트를 먼저 쫙 써. 그래서 안 되고 되는 게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럼 질문 받고 다시 붙이고 해서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치?